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H조에 속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오는 24일 우루과이를 상대로 첫 경기를 갖습니다. 최종 엔트리 26인의 광주 전남 출신 선수들도 포함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나상호, 김태환. 광주 전남 출신의 나상호와 김태환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FC 서울의 나상호는 K리그 주니어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4 아디다스 올인 K리그 주니어에서 최우수 선수상과 득점왕, 공격 포인트 1위를 휩쓸면서 광주FC 유스팀인 금호고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광주FC 입단 이듬해인 2018년엔 K리그2 MVP와 득점왕, 베스트 11을 석권했습니다. 파울로 벤트 대표팀 감독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동안 A매치에서 가치를 증명한 선수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축구단의 김태환은 광주 출신으로 월드컵 최종 명단에 오른 26인 중 최고령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탱크 같은 수비로 지금까지 뛴 A매치 19경기 가운데 14경기를 벤투 감독과 함께 했을 만큼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아들로 불리는 스페인 레알 마요르카의 이강인과 광주대 출신인 김청상무의 조규성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시민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응원했습니다. 정말 기대되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다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공리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선전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KBC 정의진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약한 빗줄기가 이어졌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섬마을 식수난이 심각한데요. 특히 대부분 섬으로 구성된 신안 지역의 문제가 큽니다. 이번 가뭄을 맞아 농업용수와 지하수를 끌어오는 등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 암태도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곡 수원지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저수율은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식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인근 저수지 두 곳에서 하루 600톤의 농업 용수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2.8개월치에 머물렀던 급수율은 11개월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농업용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고 1단계로 지금 2단계로는 그 인근에 있는 저수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안 자운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수원지 저수율이 지난 5월 20%까지 떨어지자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해 4개의 관정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연초에 2대의 관정을 설치했고 주민들에게 2대를 빌렸습니다. 현재는 저수율이 31%로 상승했고 2.5개월에 머물렀던 급수 가능일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1,000톤씩 용수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무강우 시 21개월 정도는 지금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가뭄 발생이 우려되자 신안군은 올해 초 4단계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농업용수 펌프 설치 등 대체 수원을 개발해 수돗물 비상 공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제한급수나 어떤 단수나 그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다. 섬마을로 구성돼 식수 공급에 취약한 신안군. 농업용수와 지하수까지 끌어오는 등 가뭄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가뭄으로 용수 사용에 비상이 걸린 여수 광양산업단지가 섬진강 물을 끌어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여수와 광양산단 기업들과 취수원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용수 공급원인 주암댐을 포함해 섬진강의 물을 추가로 끌어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산단에 공급되는 물은 주암댐 70만 톤, 섬진강 20만 톤가량이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용수량을 유지하기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교통표지판과 인근 상가 유리창 등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인도와 상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학원 수강생의 휴대폰 계정에 접근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학원 강사 28살 A씨에 대해 운전 강사로서 수강생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용량이 큰 교육 동영상을 보낼 테니 휴대전화 계정에 로그인을 해달라고 요구한 뒤 수강생 계정에서 신체 영상 등을 확보해 지인 등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이 병역 미필자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등 채용 규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기준을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로 한정하는 등 병역 미필자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광주환경공단, 광주도시공사도 직원 채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5건과 개선 3건 등의 조치와 함께 직원 7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어린이 통학버스의 63%가 보호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걸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 47개 기관 916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체 차량의 62.8%에 달하는 631대 차량에서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탑승 여부를 표시하는 어린이 보호 표지의 설치 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 승강구, 소화기, 정지 표시 장치 불량 순으로 조치 사항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52명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어제 기준 광주 1,475명, 전남 1,277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으며 위중증 환자는 광주 5명, 전남 18명 발생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빛골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목송그룹의 제4회 광주 서구협회장기 광주장애인 배드민턴 어울림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코트에서 친선 경기를 펼치는 등 스포츠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